인도 대 중국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인도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이 인도 GDP의 한 4.7배? 애기다. 아기가 성장을 많이 하겠습니까? 중국처럼 큰 어른이 성장을 많이 할까? 전기차 있어요, 없어요? 배터리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아기입니다, 인도는. 자, 점점 스튜디오가 유치 빵꾸 똥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르가 머니에서 가장 핫하고 논쟁적인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인도인가, 중국인가, 중국인가, 인도인가?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도 투자 전문가 정우창 수석 연구위원, 중국 투자 전문가 박수진 선임 연구위원 두 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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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 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간략히 제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국의 주식시장은 코스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인도도 주식시장이 NSE라는 시장이 코스피와 비슷한 시장이 있고요. 네, 그 NSE에 약 2,400개 정도 인도 회사가 있고요. 네. 저의 업무는 그 인도 회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회사를 분석을 하려면 한국에 살 수 없잖아요. 네. 인도로 날아가서 인도 회사 경영진들 만나 뵙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회사 어떻습니까? 경영 전략 어떻게 됩니까? 막 질문을 한 다음에 파헤치고. 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네, 보고서 쓰고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분석을 해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인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의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수진 연구위원님께서 중국으로 날아가십니까? 네, 똑같이 저도 중국에 가서 중국, 네. 홍콩 증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나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리서치해서 고객님들께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 과연 인도 대 중국, 중국 대 인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중국! 네, 예상대로 인도, 중국, 인도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도 옆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인도 시장은 그보다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뭡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왜 먼 나라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인도가 정말 멀긴 멉니다. 네. 저 출장 갈 때 직항이 있는데 매일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도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인구 14억에서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5년 후 2030년 기준으로 네. 인도 인구 14억에서 MZ 세대, 그러니까 4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4억의 77%. 그래서 경제 엄청나군요, 그러면. 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이게 바로 에너지 성장의- 넘칠 수밖에 없고요. 큰 에너지원이군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포인트는 관세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요. 이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 수혜를 보는 것은 인도.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 휴대폰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만들면 사실은 인도에서 만드는 것보다 아직은 더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거는 그만큼 애플에게 인도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는 걸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인도로 옮길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중국의 싸움에 인도는 새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약간 상어가 배부른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새우는 저희였고. 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도 뭐 새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새우는 인도는 아니지만. 지금 GDP 세계 5위 규모라서 저는 상어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배부른 상어가 상어가 배를 채운다. 약간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한창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좀 뭔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거 기분 탓입니까? 기운 탓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예. 왜냐하면 예. 아까 이제 인구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네네. 중국은 지금 현재 MZ,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의미는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공백을 뭘로 메꾸겠어요? 휴머노이드, AI. 아,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가져와서 음. 우리는 그쪽으로 돌파해내겠다. 아하. 휴머노이드도 인건비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24시간 돌리겠다. 이런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가지고 그 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다각도로 펼쳐놓고 진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아, 너네 젊은이가 많아? 우린 AI가 있거든. 그렇죠. AI 영역에서는 저는 미국과 중국 딱 그냥 두 개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인도는 뭐 제조하고 우리는 이제 AI로 미래로 간다. 그렇죠. 아, 그런 그럼 우린 거군요. 그쪽 봐야죠. 아무리 인도가 커봤자 우리가 다 해본 거야. 그렇죠. 형이 했던 거 너가 좀 잠깐 맡아서 해. 형은 좀 다른 거 비즈니스 바쁜 거 좀 그쵸. 하고 있을게. 야, 이런 거군요 지금.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중국은 또 있잖아요. 내수가 크잖아요. 네. 우선 내수의 힘으로 먼저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지금 2차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1차전 때보다 더 버티는 힘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중국 시장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정우창 연구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나오셨다고. 네. 네. 중국의 리스크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금 관세 전쟁. 관세 전쟁. 네,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간에. 그리고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네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반면에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수익률. 그렇죠.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7년간, 10년간, 15년간, 20년간 보시면요. 중국이 어디 있습니까? 최하위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는 혹시 어디 찾으셨습니까? 인도 정말 글로벌 엄친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등생이고요. 이게 우등생이 잠깐 1년, 2년 우등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꾸준히 지금 지난 20년간 그래요? 1등, 2등을. 중국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률. 지금 꼴찌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인도 1등인데 어떻게 해? 인도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약간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규모 차원에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GDP 좀 국가를 따져보면 당연히 1위가 미국, 네. 2위가 중국. 중국. 음, 중국이 인도 GDP의 한 4.7배? 애기다. 아,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애기가 맞죠. 그래서 네. 분명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겠으나 아직 그렇다고 중국이 멈춰 있지만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한 60% 정도 규모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G2 끝. 네, 이렇게 G2. 정리.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수진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중국에 비하면 인도는 애기다. 네. 맞습니다, 애기. 애기가 성장을 많이 하겠습니까? 중국처럼 큰 어른이 성장판이 더 열려 있어서 성장을 많이 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중국보다는 다크면 성장보다는 뭐 스트레칭이나 그렇죠. 등산이나 뭐 이런 다른. 그렇죠. 인도 아직은 휴머노이드 소식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없지만서도. 없지만 전기차 있어요, 없어요? 아, 공격 전기차 들어갑니다. 있나요, 없나요? 네. 인도 전기차 없잖아. 없잖아. 나왔습니다. 네. 네. 자동차 있습니다. 아, 자동차는 있다. 점점. 글로벌 대세는 또 전기차다 보니까 네. 이런 굵직굵직한 배터리 있어요, 아, 없어요? 배터리 있어 없어. 아직 애기입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 아, 이제 할 수도 있다. 네, 아 점점 스튜디오가 유치 빵꾸똥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없잖아. 배터리 없잖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어쨌든 그런 네.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
그럼 그런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공격 포인트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인도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뭐 제도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뭐 빈부격차가 정말 양극단에 있다든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빈약하다. 현재는 빈약하다. 맞습니다. 네, 빈약해요. 이렇게 저는 보고 이건 인정, 있거든요. 이건 인정. 그러니까 왕성장을 하려면은 그쵸. 지금 뭐 빈부의 격차도 해소를 해야 하고 할 게 너무나 많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야 할 인프라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맞습니다.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10년 전의 인도, 5년 전의 인도보다는 지금 현재 인도 정권이 모디 정부 하에서는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뉴욕인 뭄바이 밖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360도로 다 공사 현장입니다. 다 개발을 하고 네.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인도 뭄바이는 지금 지하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하철 10개 라인을 한꺼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심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인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돈이 있는 중산층 부유층이 초상위 계열로 올라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들이 계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고 네. 앞으로도 이끌어간다. 인도 성장에는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너무 좋은 업종들이 많아서 네.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 갑자기 적으시네요. 박세진 의원님, 갑자기 적으시네요. 저는 좀 약간 고급 정보가 흘러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인도는 내수가 중요합니다. 소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도 소비재에 소비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도 소비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인도 많은 소비재 기업 중에서 50여 개 소비재 기업 중에서 우량한 소비재들만 뽑아서 지수로 만든 그렇군요. ETF라서 인도 ETF 투자는 저는 인도 소비재 ETF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인도는 지금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주가가 고점일 때 전화가 제일 많이 옵니다. 사야 되냐 이거. 항상 우리가 하는 실수죠. 네. 네. 그러다 연락이 잠깐 없다가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되느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진 바닥은 뭐냐면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네. 인도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관심. 이게 바로 진 바닥인데 최근에 잠깐 인도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약간 그런 국면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점이군요. 지금이 저희 경험칙으로 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좀 투자자분들에게 인도를 좀 한 번 더 갈 때 한번 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짐을 싸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진 연구위원님. 네. 중국 증시에서 어떤 섹터가 좋습니까?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미래산업, AI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방향도 지금 그러하고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 관련 테크 기업들도 그 방향을 맞춰서 지금 시너지가 엄청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쪽, 그러니까 빅테크, 반도체, 뭐 자율주행 이런 쪽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냥 1위 중국 내 1위 하는 기업이 글로벌 1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종목들 또 기업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군요. 네, 1위 글로벌 네. 1위 시장 점유 1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저희가 한번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예. 오늘 많이 없었다 하면 1달러 들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았다. 이제 저 연구위원님하고 연락도 못하겠다. 1달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저는 50입니다. 50, 딱 50달러를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박승희 연구위원님 양으로 가시는 건가요? 96이요? 네. 와. 96. 그래도 연락은 하겠다. 연락은 할 수 있지. 연락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생각이 너무 달랐어. 왜 제가 살을 100에서 살을 빼냐면 아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네. 중국의 GDP 규모가 인도의 4배 다 4배다. 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5배에 가까운데 그럼요. 네. 내림해서 4배라고 네, 쳐서 네. 아 그렇군요. 생각이 많이 다르셨군요. 두 분의 평균 73달러입니다. 아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